홍염, 안양을 상징하는 게 이제 홍염이라고 형 그 신호탄 응원을 해. 안양 LG의 팬이었다가 FC 서울로 떠나간 것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팬들이 서울에게 니네는 복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경기 자체가 보통의 경기가 되지 않겠지. K리그2는 FC 안양 우승으로 리그가 끝나기 전에 승격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슈퍼매치라는 라이벌 매치를 이뤘던 FC 서울에게도 적어도 내년 시즌에는 그보다 더 극렬할지 모를 하나의 라이벌 매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FC 안양.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FC 안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안양에는 안양 LG 치타스라는 기업구단이 존재했습니다. 원래 럭키금성 시절부터 이 팀의 연고지로 서울을 희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구단이 서울 입성을 희망했고 거기에 밀려 충청도 연고를 배정받아 오다가 90년부터 지금의 DDP가 들어선 자리에 있던 동대문 운동장에 입성하면서 서울 연고지 시절을 엽니다. 그러나 온전히 혼자만의 서울 입성은 아니었던 것이 당시 일화천마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LG 치타스 그리고 그 다음에 SK20 코끼리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구단들이 돌아가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지방순회 경기가 많았고 이후에 1995년 이후 서울에 구단을 없애는 것을 강제하기로 결의했고 그에 따라서 연고지를 이전한 것이 현재 안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양 LG 치타스라는 구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안양 LG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안양에서 활약했고 안양에서 2000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LG와 수원 삼성은 지지대 더비라는 이름으로 강한 라이벌리가 형성되었고 유럽의 훌리건 버금가는 강성 서포터를 가진 두 팀의 경기는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 LG는 안양 팬들, 안양 시민들에게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팬들의 지지도 한몫하는 구단이었고요. 그런 안양 LG가 2004년부터는 서울로 연고를 이전하고 FC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팀명을 바꿉니다. 안양 팬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지지하던 팀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도시를 떠난 것으로 여겨졌고 여기에 정치인들과 축구인들이 안양과 서울이 멀지 않으니 앞으로 계속 사랑해달라는 팬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안양 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서울의 입장은 원래 서울 연고를 주장했고 서울 연고 공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강제로 지방에 연고 이전을 했으며 월드컵 이후 서울 월드컵 경쟁이 놀게 되는 상황에 서울시가 서울로 올 팀을 물색했고 서울은 이런 연고를 근거로 복귀한 것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한순간에 팀을 잃었던 안양은 안양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안양의 프로축구팀을 희망했고 실제로 안양 시티즌이라는 팀이 오랜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포터즈들과 개인과 일부의 지지만으로 팀이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상황에 승강제가 시행되면서 K리그 구단을 창단하는 허들이 낮아졌고 안양의 창단도 속도를 얻게 되었고 팀을 해체하게 된 고양 국민은행의 선수단을 흡수 합병하는 조건으로 2013 시즌부터 FC 안양이라는 프로축구단이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참여하며 드디어 안양의 프로축구단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FC 안양, 엄밀히 말해서 안양은 선수비 형태의 축구를 해온 팀입니다. 그래서 돌파력이 좋거나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을 늘 필요로 했고 역시나 시민구단의 한계인 만큼 한두 시즌 안양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결국엔 K리그 1부 리그팀으로 이적을 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좋은 공격수들을 보유합니다. 조규성이 그랬고 모든 것을 부수는 팔라시오스가 있었고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조나탄 같은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아코스티 같이 도울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 늘 승격 문턱에서 넘어졌고 특히 2022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지지대 라이벌 수원 삼성과의 2차전 끝까지 가는 상황에 실점하며 승격이 좌절되었고 중요한 문턱에서 좌절하는 팀의 인식이 좀 커졌습니다. 올해 유병훈 감독이 부임하면서 안양 특유의 고양 국민은행 출신 인사가 계속되나라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실제로 유병훈 감독 역시 FC 안양에서 8년간 코치로 활동했던 인사였고 그동안의 국민은행 출신 인사가 성공한 적이 없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병훈 감독은 일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택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도적인 경기 스타일로 팀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안양이 올해 압도적인 독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감독이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만들어주면서 끝까지 1위를 지켜냈고 구단 창단 이후 11년 만에 K리그 1 무대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새로운 더비. 서울과 안양이 팀이 생긴 이래 맞붙은 경기는 11년간 단 한 경기입니다. 2017년 FA컵 3라운드에서 호남대를 잡으며 32강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FC 서울과 처음 맞대결을 했습니다. FC 안양 팬들은 벼르고 있던 경기가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무려 4,300여 명의 원정 팬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경기는 비록 2대0으로 패했지만 첫 서울 더비라는 의미에서 FC 안양 팬들이 생각하는 FC 서울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FC 서울 팬들이 안양을 생각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서울은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면 안양은 상처와 울분을 쏟아내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구단의 운영에도 안양의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이루어집니다. K리그에서는 드물게 안양은 서울과 직접 선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무려 초대 단장이 FC 서울과는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수원 삼성은 서울과 거래하긴 하는데 말이죠. 물론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팀을 거쳐서 온 경우는 받긴 합니다. 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안양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서울을 뛰었지만 나중에 성남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FC 서울에서 뛰던 심우현이 안양으로 이적했을 때 서포터즈가 전 소속팀과 더불어, 그러니까 전 소속팀이라면 FC 서울이고요. 그리고 개인사 문제를 들어서 시즌권 환불 등으로 행동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심우현 선수는 자진해서 개막 직전 계약을 해지했죠. 물론 2부 리그와 1부 리그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안양 팬들이 생각하는 서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이라는 영화에 보면 잘 표현됩니다. 그전에는 11년 동안 한 번 만났던 팀이 이제는 뭐가 됐건 최소 3번은 만나야 됩니다. 성적에 따라 4번을 만날 수도 있고요. FC 서울은 김기동 감독 체제와 링가드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상위에서 자리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링가드를 통한 티켓몰이도 좋지만 수원 삼성이 강등을 당하면서 슈퍼매치라는 라이벌리가 빠진 것에 대한 빈자리를 우선은 FC 안양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로 감이 안 잡히긴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안양이라는 도시의 팀은 새로 태어난 팀이지만 올 시즌 2부 리그에 떨어진 수원 삼성과는 지지대 더비라는 이름으로 올 시즌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FC 안양의 선수들은 수원 삼성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1부 리그에서 활약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격 플레이오프권이나 마지막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수원이 그래도 4, 5위권에 잔류할 경우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에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올라가게 되면 한 팀을 두고 세 팀의 사연이 엮이는 초유의 더비 매치 풍년이 열릴 전망입니다. 자, 또 다른 팀은 이렇게 다른 운명을 가진 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더비를 치러봤습니다.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와 부천 FC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부천 SK이던 시절 그야말로 부천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2006년 서귀포로 갑자기 영구 이전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천시에게 훈련장 부지 제공을 거절당했던 탓이 크지만 SK 역시 부천시 내부의 훈련장을 짓기에는 부담이 컸고 서귀포시에서 훈련장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입질로 연고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즌을 시작하기 직전이 96년 2월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루아침에 팀이 없어졌으니까. 연고 이전 3년 후인 2009년 12월 부천에는 시민구단이 생겼고 그 팀이 부천FC 1995입니다. 아마추어 리그인 K3에서 활약하다가 K리그2 원년에 참가하면서 프로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K리그1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이렉트로 강등당했고 부천FC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미끄러지면서 2부 리그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주의 강등이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고 기업 회장님의 지시로 선수단을 최대한 지키고 지원해서 빨리 승격하라는 오더가 내려올 만큼 지원이 빵빵했고 부천은 시민구단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2020 K리그2에서 3번 만나 모두 제주가 이겼고 제주는 그의 K리그2 우승을 달성하며 바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플레이오프권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안양의 흥분과 분노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내가 응원하던 팀이 내 고장에서 없어졌다라는 상실감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리그를 위해서라도 시민구단이 승격할 수 있다는 것은 팀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라고 봅니다. 안양은 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1부 리그 팀다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부디 내년의 더비가 뜨겁지만 그래도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는 더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레베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안양과 서울이 붙으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 내가 자료를 넣어놨거든? 잠깐만 볼래? 얘네가 2017년도에 경기를 했었는데 홍염, 안양을 상징하는 게 이제 홍염이라고 형 그 신호탄 알아? 신호탄, 그 신호탄 응원을 해. 그 홍염을 경기장 불법이거든? 이제 그거를 각오하고 깐 거지. 근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치 팀을 잃었고 실제로 좀 지자체에서 미온한 반응을 보이다가 드라마틱하게 팀이 생긴 거였고 팀이 생기면서 지금의 이르렀고 처음에는 진짜 좀 팀이 있는 것에 감사하자 수준으로 팀이 운영이 됐다면 어느 순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1부 리그를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됐고 이제
올라가서는 더욱 치열해지겠지. 선수는 은퇴하는데 팬은 은퇴를 안 하잖아. 안양의 팬들 중엔 안양 LG의 팬이었다가 FC 서울로 떠나간 것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팬들한테는 이제 진짜 안양의 팀이 서울에게 복수한다. 니네는 복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줄 거잖아. 그러면 좀 경기 자체가 보통의 경기가 되지 않겠지. 그러면 또 뜨거운 경기가 되겠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야. 서울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양이 그전엔 좀 진짜 약팀처럼 축구했어. 수비 단단하게 하고 역습 딱 가고, 그러면 공격수들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1대1 하고 뭐 거기서 안 되면은 뭐 크로스 때려서 키 큰 공격수한테 맞춰줘갖고 이제 하는 축구를 했다면, 올해 안양은 진짜 좀 조절하는 축구, 이렇게 운영하는 축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승격까지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좋기도 하고,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 즐겁지 않아? 왜냐면 복수심, 프로스포츠에 복수심이란 키워드가 등장할 일이 없잖아. 근데 복수심을 갖고 경기를 봐? 그럼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감이 안 오지 않아? 근데 이제 FC 안양은 이걸 11년을 참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났을 때 서울은 또 이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왜 니네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하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리고 또 그 분위기로 인한 선수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히스토리를 공유하게 될 거고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될 거잖아. 그러면 이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 나설 때 또 다른 히스토리를 안고 나설 거고,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설 거고, 그럼 그 경기장 안에서 펼쳐진 또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휩싸이면 난 개인적으로 내년 안양 서울전, 서울 안양전이 진짜 기대돼. 같은 파이널까지 가서 난 4번 경기했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